오늘 2부에서 서당캐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0대 뉴스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선정 기준, 제가 선정을 했는데. 혼자요? 네, 그냥 주관적 기준으로. 매우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 네. 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아, 예. 워낙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네. 때문에 네.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입니다. 근데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주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 농담이라고 하고 농담이에요, 계속 그러시면. 아니, 지방선거 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 농담이에요. 정말 이거 치명적으로 이미지 나빠질 것 같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요거 좀 삭제해주세요. 네,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네. 네. 그럼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예, 예. 네. 10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음향.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네. 10위. 네, 10위는 서당캐 1주년. 예. 야, 서당캐. 네, 10위입니다. 네.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이다. 상당히 중이다. 히로인은 역시 김영우 의원님. 아유, 왜 이렇게 히로인이 행복해요. 아니라 히어로라고 해야 되는? 네, 죄송합니다. 난 헤로인인 줄 알았어, 헤로인. 히로인은 여자인가요? 여성을 얘기하는 아니, 건데. 전 헤로인인 줄 알았어요. 히로인. 네, 근데 히로인. 지금 네.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네. 김영우 의원님 그 캐릭터가 없으셔갖고 네. 캐릭터가 있으시면 이제 서당캐가 더 팍팍 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안규백 시당위원장님 취임도 같이 10위에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뭐, 그러니까 사장님에 대한 예우. 네. 네. 안규백 시당위원장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세요. 그렇죠. 네. 예. 삼선이시죠.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네요. 최고위원 승계 가능성 한층 더 힘 실리는 서당캐. 네.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되는 거네요. 아니 이거는 네. 지금 뭐 그냥 그러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예.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서당캐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가 아니라 진짜 전국 네. 공식 중앙당 팟캐스트가 공식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럼 뭐- 우리는 뭐 진짜 내가 아까 왜 서울시당 얘기를 했지? 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이렇게 서당캐. 되면 지원이 더 세지는 겁니까? 굉장히 세지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국의 의원님들 지역구 두신 의원님들 다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도 뭐 전국에서 다 다 나왔죠. 나오네요. 뭐 제주도, 강원도 아, 그쵸. 다 나왔죠. 네. 근데 이 서울시당이 붙으니까 서울시 의원님들만 나오시는 걸로 좀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시당이라 그러니까 청취자들도 서울시에서만 듣는 줄 알아요. 예. 네.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그러니까, 네. 예. 뭐 전국 방송이죠. 네. 그쵸. 해외 동포 여러분 그쵸, 맞아요. 안녕하십니까? 스웨덴에서 네. 듣는 스웨덴에서 들었죠. 네. 제가 댓글을 보니까 네. 김영호 의원님 그 약간 별명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못 봤는데. 소스윗이라고. 네. 그 누가 이렇게 소스윗 김영호 의원님 이렇게 나. 아, 근데 한번 별명 1위를 하나 올려놔 보세요. 엄청 스윗하다 이런 그런가 뜻이잖아요. 봐요. 전 지역 구민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네. 본인이 핫한 사람인데. 본인이 올린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우리 조직이 어떻게 알았지? 네. 너무 잘 알아. 네, 뒷조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9위도 9위. 소개해 주십시오. 예. 동동동동동동동 9위. 9위는 이제 지금 서울시장 경선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9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몇 개를 안 남았죠? 네, 몇 개 안 남았고요. 사실은 이제 내년 지방선거의 꽃은 역시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당내에서 자천 타천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과열될 수 있어 보입니다. 네. 그 거론되는 후보들이 지금 누구세요? 일단은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정청래 전 의원님, 두 박영선. 번째로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제 주관적이야.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네. 예. 가나다 박원순, 순으로 민병두 의원님. 민병두. 네,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 네. 그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님. 네. 그다음에 전현희 그러면 의원님. 정청래는 2번 불렀어요. 근데 다 속을 알고 있지. 네, 그러게요. 그 우상호 의원님도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좀 표명을 잘 안 하셔가지고. 그러게요.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님. 또 거론되고 있어요. 또 거론은 되긴 하시죠. 그러는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네.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네. 물론 네. 또 혼날 수도 있겠네요. 내가 언제?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역을 다녀봐도 네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역도 비슷할 텐데 이제 구청장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다니지 않아요 혹시? 요즘에 보면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그쵸.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선이 본선이라고 음.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 승리 전망도 지금 66%예요. 66%.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부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상을 입고 결집 단결을 못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그 지난 대선 때도 보면 네. 이제 내부 경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룰과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크게 뭐 내상 이런 거 없이 네. 예, 잘 되지 않을까. 그 우리 거론되는 후보 다시 네네. 한번 불러줘 보세요. 좀 빠지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요. 그냥 마음대로 부르세요. 민병두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정청래 전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그다음에 우상호, 이인영 의원. 예, 네. 우상호 이인영 의원님. 네. 네.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지방선거의 꽃인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은 현재 거론되는 분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홍정욱 전 의원을 염두에 둔다. 이 정도 그런 지금. 얘기 많던데요. 네. 근데 본인은 제가 그 홍정욱 의원 제가 베이징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홍정욱 의원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회사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나오기는 쉽지 않죠. 네, 그 쉽지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거론은 되는데 차라리 나와줘 황교안. 심판받아? 확실히 심판받아. 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 네. 네. 네?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여기 모든 그 나오신 우리 이윤영 수장님, 박주민 의원님 뭐 우리가 이제 공정한 방송이잖아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지지하는 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만. 근데 인기 있는 거죠. 여기 앞으로 이제 요거 특집을 좀 만들어야 되시지 않나요? 네. 네. 우리 그 소당회가 내년에 가장 중요한 네네. 이런 우리 후보들에 네. 관련돼서 많은 정보들이고 또 우리 후보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리 편파적인 방송, 네. 네. 승리 방송, 더불어민주당 승리 방송 해야죠. 네. 여기가 잘 돼야지 이제 그 구청장 선거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는 구청장 후보분들도 직접 모셔서 네네. 뭐 그 지역 얘기 좀 깊게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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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습니까? 뭐 좋은 계획인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도 뭐 기회 되면 모셔서 뭐 토론회 같은 거. 네. 아니, 여기서 토론회면 싸움 나잖아. 토론회 아니라 한 분 한 분 불러서. 한 분 한 분 불러서. 토론회는 아마 저희가 아니라 단 많이 시당 많이 차원에서 하죠. 그렇죠. 하겠죠. 네. 네. 많이 시장 참여할 기대되네요. 거예요. 네. 자, 그럼 8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8위는 지금 이제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8위로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가 네. 또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피치사에서 네. 한국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AA-로 네. 그것도 지금 그 북핵 리스크가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관리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 70%가 유지가 되는 그 동인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점에서 8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지지율이 워낙 높고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뭐 국민들의 인기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흠집을 내고 싶은데 네. 흠집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나니까 그렇죠. 외교 안보 쪽에 그렇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 때 우리 그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워낙 지금 복잡한 구도인데다가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 강국 외교를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북한의 핵.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근데 극복하기 노력하지만 네. 계속 변수가 생기거든 여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허점, 네. 그 약점을 엄청나게 노리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 아니고 우리가 막 지금 들이닥치는 우리 국면인데 네. 이거 사실 외교안보는 자기들도 집권 다닐 때 외교안보에는 뭐 정당 뭐 초월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외교안보 쪽에 그냥 발목 잡기, 흠집 내기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풀고 계시더라고요. 네. 미국을 먼저 풀어놓고 또 중국 이번에 가셔서 또 풀어놓으시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4대 강국을 우리 꼼꼼한 방송. 네. 네. 미국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원래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했던 게 여기 이제 민주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은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네. 이 정책적인 그 컬러가 달라서 네. 더군다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네. 되게
그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은 분으로 네.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난번에 방한하셨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고 관리 잘 하시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뭐 긍정적으로 잘 끝나서 그러니까 미국 문제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의 선제 타격이나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확실히 이제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제 타격은 없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문제는 뭐 일부에서 했으니까 언급하지 말고 우리 러시아 특사. 네. 러시아 관련돼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또 여러 채널로 또 만나고 이러시면서 그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북방경제위원회라고 아시죠? 송영길 위원장님. 그게 사실은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가요? 너희들이 러시아와 교류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뭔가 하나 보여줘라. 그래서 그럼 우리가 극동쪽 개발에 힘을 쏟을 수 있는 기구를 하나 하겠다. 그래서 딱 해가지고 송영길 의원님이 바로 거기서 제일 좀 그 관심 있게 봤던 게 명태 관련해서 뭐 쿼터를 어떻게 한다는 거 그게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도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극동 쪽에 있는 자원 개발과 그다음에 북극 항로 개발 이런 것들 다 논의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후에도 계속 러시아와의 교류나 이런 거는 확대될 것이고 몸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러시아에서도 박근혜 전 정부하고는 확실히 좀 다르구나. 의지가 있구나. 이런 인상을 강하게 받았을 겁니다. 러시아 대사는 이제 우윤군 전 의원, 전 사무총장도 했었죠. 그리고 우윤군 대사나 노영민 대사에 대한 그 현지 평이 굉장히 좋아요. 그래요? 두 분이 굉장히 신중하시고 아주 공부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 무엇보다도 대통령과 통한다. 우리나라의 대통령과 통하는 사람이 우리 그 대사로 왔다. 이것에 대한 신뢰가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신기한 게 대사들 중에 순번 1등이 누군지 아십니까? 대사 중에요? 미국 대사를 치잖아요. 우윤군 대사요. 그럼 왜 그렇죠? 그건 나도 우윤군 대사님이 자랑하시더라고요. 뭔가 잘하시는 게 있으신가요? 1번이었나 2번이었나 하여튼 순위가 보통 러시아 대사보다 높아요. 그래서 자랑하시더라고요. 삼선 의원님이셨죠? 네. 맞아요. 근데 굉장히 소탈하시고요. 아주 좀 매력 있는 분이에요. 그 일본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방일을 했죠? 방일 하셨죠. 그때도 그 아베가 낮은 의자 줬나요? 아직은 그 기사는 아직 안 나와서. 그 미리 좀 점검하지 않았을까요? 높은 걸로. 이번에 정세균 의장은 낮은 의자 줬대요, 원래. 근데 그걸 바꿔달라고 해갖고. 사진을 보니까 둘 다 낮은 의자에 앉아있던데? 정세균 의장도 낮은 어쨌든 높이를 맞췄어요. 높이를 맞춘 거죠. 그러니까 이거 일본이 의도적으로 그러는 좀 거예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보면서 저런 것까지 챙겨야 되는구나 하고 좀 새롭게 봤어요. 우리 대통령, 만약에 아베 한국에 오면 대통령도 방석 안고 서로 방석하잖아요. 우리는 어느 나라든 이제 동등한 입장에서 방석 문화. 근데 이제 아베는 무릎 꿇고 있고 우리는 이제 양반 내리하고 있고 농담입니다. 이런 얘기 자꾸 하면 막 공격당해. 가볍다고.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좀. 근데 제가 이 말씀 꼭 드릴게요. 우리가 너무 방송이 진지하면 안 되잖아요. 팟캐스트가 원래 좀 그렇지 않아요? 제작진이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나름대로 재밌게 하려고. 재밌지 않아요? 했더니 우리 제작진이래요. 정말 탁 정색하면서 솔직히 서당께 재미없죠. 나 그 말에 되게 상처받았어요. 근데 좀 재미있게 하려고 제가 좀 오버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러시아가 그동안은 외교에서 그렇게 주축인 국가지만은 교류가 많다는 느낌은 없었는데 이번에 이제 박주민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교류가 점점 강화되는. 박주민 특사 역할이 컸어요. 제가 가니까 그냥 푸틴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푸틴 직접 보시니까 어떤가요? 직접 보니까 어깨 툭툭 치는 정도가 아니죠. 푸틴 제가 이런 말 들으면 러시아에서 저를 죽이려고 그럴 수도 있는데 국가 비밀일 수도 있는데 키가 생각보다 작습니다. 그래요? 키 높이를 아니 사진상으로는 굉장히 커 보이고 유도하는 장면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남성스럽고 덩치가 클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덩치가 좀 작고요. 목소리도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요? 근데 유도를 많이 해서 손은 큽니다. 야.
국정원 직원 같아. 야, 그 짧은 시간에 다 그걸 캐치했네. 옛날에 김정일이는 그 키높이 구두를 신었거든요. 예. 시진핑 미국 갔을 때도 키높이 구두를 신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시진핑과 그 트럼프 사진 보면요. 키가 거의 비슷하게 나와요. 네. 그 시진핑 원래 커요, 좀. 큰 것 같은데. 원래 큰데 트럼프만큼 클까 했는데 사진 보니까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럴 땐 다 맞추나 네, 봐요. 이 정상들이 그런 또 자존심이 있나 봐요. 네. 네. 문재인 대통령도 키가 작은 키는 아니시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하고 이제 7개월 동안 네. 완전히 외교 안보 망쳐놓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근데 그걸 하나하나 정말 침착하고 차분하게 풀어가는 것 같아요. 걱정이 좀 되는 게요. 네. 굉장한 하드워크를 지금 하고 계세요. 네. 그 외교 순방도 많이 하실 뿐만 아니라 일정도 좀 살인적이고 그래서 건강히 받쳐주실까? 뭐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 정도. 네. 굉장히 하드워킹을 하고 계셔서. 네. 근데 타고난 건강 체질 같아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그 중국 식당에서 드실 때도 사실 그거 그렇게 한국 사람 입맛에 썩 맞진 않는데 너무 맛있게 드시더라고. 네. 식성들이 좋은 분들이 또 그런 체질적으로 강해요. 김대중 대통령이 대식가셨거든요. 맞아요. 많이 드셨어요. 그분은 그냥 시작할 때 떡을 드시는데 그냥 거의 엄청 드시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김대중 떡을 좋아하셨나 떡 봐요. 좋아하세요. 저는 그 얘기 지금 처음 들어요. 꼭 떡이 나와요. 떡 인절미 좋아하시죠? 네, 인절미 맞아요. 네. 같이 식사를 해보셨구나. 아니요,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근데 떡이 그냥 시작이에요. 네, 저는 근데 떡 먹으니까 다 끝나지 않았는데 밥이 또 나와요? 이제 이 여사님한테 여보 밥 좀 주세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막 밥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미국, 중국 이게 되게 한 1년 넘게는 걸리지 않을까 그랬는데 1년 안쪽으로 해서 이걸 풀어나가시는 거 보니까. 4대 강국 외교는 어느 정도 틀은 잡힌 거 같아요. 틀을 잡았죠. 아니, 그게 좀 파격적이었다는 거잖아요. 대통령 당선되시고 나서 바로 4대 강국의 외교 특사를 다 보내고 그다음에 또 거기서 끝난 게 아니에요. 아세안 쪽에도 특사를 보내고 그렇죠. 이게 처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엄청 좋아했대요. 그 동남아시아도 특사 보냈잖아요. 동남아시아 쪽에. 엄청 좋아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내가 특사를 한 번도 못 받았어. 왜 빠지신 거예요? 당에서 보니까 완전 다 소에다가 보니까 그거 아니야. 직함도 가지고 계시고 다 하잖아요. 전 직함 한 번 못 가져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를 달래기 위해서 직함 하나 주고. 근데 당직 맡고 계신데. 네. 경강선 KTX 타셨잖아요. 전 전화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만족합니다. 당생활 완전히 만족하고 있어요. 네, 7위 소개해 주세요. 7위는 그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셨던 김영주 의원님이 고용노동부 장관. 너무 충성스러운 선생님인 것 같은데요? 제가 약간 섞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 박주민 의원님이 양심적인 정치인이라서 이런 거는 그냥 저 같은 넘어가지고 넘어가지 않아. 네? 서울시당의 입장에서 좀 뽑은 것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 문재인 정부의 여성 강요 30%를 완료시켰다. 그걸 7위로 뽑았습니다. 여성 강요 30%가 역대 정권 때 한 번도 실현됐던 적이 없죠. 이건 정말 칭찬받을 일이네요. 그리고 이게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민간 쪽도 이제 여성 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근데 김영주 의원님이 그 노동부 장관이시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 노동운동을 하셨기 때문에 그 노동 관계자분들이 김영주 의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하시던데요. 또 스타일이 씩씩하시고 시원시원해 진짜. 시원하셔요. 또 농구 스타일 좋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여성 장관으로 처음으로 국토부 장관 여성 장관 김영미 장관님 하고 계신데 되게 상임위 미칠 수 없고 법사위에 오시면 그냥 휘저으십니다. 기억력도 굉장히 좋던데요. 제일 잘하세요 장관님 중에. 그 개인적인 인연을 좀 잠깐 얘기하면 김영재 의원님이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그럼 농구 선수셨어요? 네네네. 무학여고. 우리 소장님도. 저는 농구 선수는 아니셨고요. 네. 고등학교 선배. 차이가 그러면 가까우시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멀죠. 연배가 높으시고요. 연배가 높으시잖아요. 그리고 들어보니까 진짜 농구를 거의 되게 잘하셨던 분이에요, 진짜. 아니, 우리 서대문구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서대문구 유세가 있었어요. 근데 유세장에 농구장이 있었는데 학생들이 그 농구를 하고 있었거든요. 잠깐만 줘봐. 툭툭 3점 슛. 한 방에 쏘는데 더 놀라고 본인도 놀래. 3점 슛이 안 들어갔잖아. 근데 쑥 쏘니까 왜 이걸 하시는 거야? 봤지? 3점 슛. 또 한 번 해보세요. 또 안 하시는 거야.
네. 농구 정말 잘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의원 장관으로 입각하신 분들이 네. 실력면이 또 출중하셔서 걸크러쉬라는 또 별명을 많이 잘하세요? 네, 다 잘하시는. 근데 인수위가 없었잖아요. 예, 그랬죠. 그래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 네. 지난 정부에 비하면 정말 탁월한 선택. 그렇죠. 네? 그리고 의원님들도 가서 또 잘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렇게 그거를 7위로 뽑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님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고도 선거 때 말씀하셨고. 네. 네. 우리 이윤용 선생님은 가장 인상적인 우리 저는 장관. 피우진 장관님. 피우진 장관. 저 한번 만나봤어요. 직접. 어떠신가요? 대단하시던데. 네. 너무 그분도 너무 소탈하고 인간적이시고 섬세하시고. 근데 원래 군인 출신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전혀 군인 스타일 같지 않으세요. 뭐 지금 이제 장관이시니까 네. 예전에 군인이라도 좀 이제 또 군인 티를 안 내시겠지만 네. 그냥 아주 따뜻한 동네 누님? 굉장히 따뜻했어요. 네. 정말 보훈처로는 딱 맞아요.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하나 짚어야 되는데 원래 보훈처가 장관급 기관이 아니었어요. 네, 아니었죠. 차관급. 근데 이제 보훈을 강조하겠다라고 하면서 장관급 기관으로 격상했고 그 다음에 이제 피우진이라는 인물을 발탁해서 거기 이제 자리를 잡게 하신 건데 그 이후에 정말 잘하셨죠. 그리고 어제 법사위에는 처음 어제 출석하셨는데 와 진짜 당당하시더라고요. 네. 그냥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 공격해도 그냥 굽힘이 없어요. 김진태 의원이 막 소리 질러도 계속 쳐다보면서 하실 말씀 다 하시고. 근데 장관님들이 법사위를 왜 나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법이 다 법사위잖아요. 소관 법이 법사위에서 될 때는 그 부처 장관들이 다 옵니다. 그래서 법사위가 모든 장관을 상임위 중에 상임위네. 앉아서 다 볼 수 있고 다 뭐라 그럴 수 있고 하는 것이에요. 그 피우진 원래 차관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장관님 되셨잖아요. 네네. 이제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장관님 되시고 나서 우리 6.25 참전용사 또 월남 참전용사 재향군인의 사실 보수단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번에 우리 막 수당도 올려드리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주로 정거전되면 노인정, 그리고 보수단체 그렇죠. 굉장히 많이 만나서 뭐 우리는 그걸 하려고 그러는데 그 당시 우리 야당이었잖아요. 야당에서 발목 잡아서 뭐 예산 못 늘린다 그랬는데 이번에 장관으로 승격시키면서 정말 우리 보수단체, 그러니까 정말 이건 보수 그런 이념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셨던 6.25 참전용사, 월남 참전용사, 재향군인 뭐 이런 분들에서는 굉장히 처우가 많이 달라졌을 것 같아요. 처우가 많이 달라졌을 뿐만 아니라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 그 참전용사분들 청와대로 모셨을 때 대통령님이 일일이 나가서 다 악수해 거의 주시고. 그냥 90도로 인사하시고 악수하시고 그 사진을 보고 그 모습을 보고 많은 분들이 감동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듣고 이제 이런 것을 아버지 어머니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더불어민주당이 교자 정치하고 있다. 아니 이번에 기초 노령연금, 노인연금, 기초연금 올리려고 그러는데 자유한국당이 지금 예산 해가지고 9월부터인가?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 이유는 이제 6월에 지방선거 있다고 해서 우리가 7월 달에 하자. 7월 달에 하자 그랬더니 7월도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으니까 9월 달에. 그게 말이 돼요. 입만 열면 어르신 하면서 실제로는 진짜 어르신을 위해서 하는 게 없어요. 우리 박주민 의원님은 누굴 제일 인상적으로 우리 장관님 중에서? 장관님들 저는 뭐 다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어제 피우진 장관님 정말 멋있다는 느낌 들었고 강경화 장관님이 또 약간의 초반에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임명이 안 돼가지고 외교에 대해서 실력자하신 것 같아요. 보면은 최근에 당당함이 있으시죠. 당당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상들 간의 만남도 상당히 아주 세밀하게 잘 조율하고 계신 것 같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능력을 발휘하시는 것 같고 아까 말씀드렸던 김현미 장관님, 김현미 장관님 굉장한 지금 실력을 보여주시고 있는 것 같고요. 우리 김현미 장관님이 언제더라? 청문회 때인가 어디 나오셔서 야당 의원들이 막 이제 통계적으로 막 수치 물어봤는데 누구였죠? 이은재 의원이 막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걸 다 외우셨더라고. 그 반박하는 그 영상이 진짜. 김현미 의원도 정말 똑소리 나시죠? 저는 이제 행안이니까 이제 우리 김부겸 장관님. 김부겸 장관님도 뭐 잘하시고. 김부겸 장관 딱 들어오면 야당 의원들이 뭐 이렇게 함부로 못해요. 김부겸 장관한테.
또 이분이 굉장히 넉넉한 분이고, 네, 근데 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 또 이분이 그 나름대로의 그 오지에서 자기가 원래 3번 군포 국회의원이었잖아요. 네. 근데 정말 어려운 대구에서 이제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그게 좀 존경스러워 보이나 봐요. 그래서 깍듯한 것 같아요. 네. 김부겸 예우를 좀 갖추는 확실히 갖추는 것 같아요. 대구 쪽에서 많이 부딪혀 봤겠죠.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진짜 산전수전 다 겪은 거죠. 소문을 많이 들었겠죠. 보니까 저도 피우진 장관님이 굉장히 인상적이네요. 네, 피우진 장관 특히 이번에 또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하라고 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원래 보훈처가 계속 좀 말이 많았었잖아요. 뭐 재창도 못하게 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가셔갖고 이걸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제 이제 보훈처에서 박승춘 전 보훈처장을 고발했어요. 보훈처에서요? 보훈처에서 전 보훈처장을 고발했어요. 진짜요? 그래서 이제 어제 보훈처장이 이제 법사위에 피우진 장관이 왔는데 자유한국당 난리가 난 거죠. 와 그럴 수 있냐고 막 했는데 한마디도 안 지시는 거예요. 그럼 장관이 박승춘 처장이 잘못했으니까 고발한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시고. 그러면 뭐 부하 직원들이 뭐 잘못하고 이러면 다 장관이 책임져야 된다는 얘기냐? 막 그랬더니 장관이라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딱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냥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그냥 아유 장관님이 잘 모르셔서 그래요. 막 이러면서 그냥 말이 끝나버리더라고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함부로 못 건드리는 얘기네요. 법무부 장관님은 어떠세요? 법무부 장관님 상임이시니까 얘기를 안 하시길래. 잘하세요? 잘하십니다. 아니, 박주민 의원님 같으신 분이 법무장관 하면 잘하실 것 같아요. 인사청문회를 통과를 못합니다. 왜 못하죠? 털면 바위가 떨어져요. 먼지가 많이 나시나 봐요. 먼지가 아니라 바위가 떨어져요. 언젠가는 이 말이 실현될 날이 올 겁니다. 그럼요. 털어서 바위가 떨어지는. 절대 그러지 않고요. 다음 이제 6위로 가보겠습니다. 6위는 이제 김정숙 여사님의 소탈한 소통 행보. 이게 이제 온오프를 막 전방위로 활용을 하시고 또 이게 스토리가 있는 홍보가 처음 가슴에 와닿는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6위를 김정숙 여사님의 소탈한 소통 행보를 뽑았습니다. 저는 소탈한 행보보다도 김정숙 여사님 대통령이 엄청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 두 분이 같이 있으면 그게 눈에 그냥 보여. 그러니까 저는 꿀 떨어져요. 그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님을 따로따로 인기 여론조사를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올 것 같아요. 그게 있어요. 있어요, 정말? 그 RN서치에서 11월 6일날, 7일날 한 게 있는데요. 진짜 몰랐는데? 그 대통령 영부인으로서 역할을 얼마나 잘하고 있냐 했더니 지금 70.7%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대통령보다 더 높게 나왔네요. 아니죠, 지금 비슷하게 나왔죠. 대통령 뭐 지금 72, 3%잖아요. 네. 어쨌든 이렇게 높게 나왔어요, 거의. 그 영상 보셨어요? 그 어느 나라에 가서 사인하는데 볼펜 못 찾겠으니까. 주머니 이렇게 하시고, 봤어요. 여러 가지 많은, 이렇게 재밌는 영상들 많이 만들어주시죠, 지금. 그러니까 그 예전 영부인과 좀 달리 이렇게 국민들의 인기가 높은 비결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김정숙 여사님 자체 성격이 되게 개방적이고 그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대중 앞에 서시는 거에 대해서 주눅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전혀 그게 없으신 것 같아요. 뭐 노래도 부르시고 춤도 추시고 하시는 거죠. 이게 뭐랄까 스타성이 좀 있으시다고 할까? 왜냐하면은 그 영부인 분들께서는 예전에 잘못 나가셨다가 이렇게 또 안 좋은 이야기 들으면 굉장히 곤혹스러우니까 아예 이렇게 일을 크게 벌리지 않는 스타일이신데 어쨌든 지금 나오시면은 또 박수를 받으시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가 역대 대통령 중에서 영부인 그러면 이제 이호 여사님을 많이 이호 여사님은 또 다른 또 다른 선 그다음으로 기억하는 게 이제 이순자 씨. 그러니까 평가는 다르지만 이름은 우리가 기억을 하는 것 같아요. 여사님을 한번 우리 프로에 모실 수만 있으면 어떨까요? 제작진이 지금 지도하고 계속 있대요. 1등을 딱 찍는 건가요? 그러면 제가 볼 때 2018년도 김정숙 여사의 영향이 1년은 갈 것 같아요. 팟빵 폭발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러면 뭐 서버 터지고 뭐 난리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제작진 가능성 있습니까? 있대요. 우리 계속 우리가 떠들면 될 거다. 특히 이제 김정숙 여사님은 홍은 이동에 살고 있는 저희 유권자시기 때문에 지역 국회의원을 무시하지 마시고 사랑합니다. 나와주세요. 우리 대통령 영부인님 한번 만나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대통령님만 뵙고 여사님은 뵌 적이 없어요. 전 대통령님을 못 뵙고 영부인님은 내가 계속 소외되고 있는 거네.
아니라니까. 농담이라니까. 근데 왜 울려고? 우실 것 같아. 감동을 받았어. 제가 우리 서당계 초반에 때 얘기했는데 네. 당선된 날 네, 유세차 타고 막 감사하다고 막 인사를 하는데 홍은이동 가장 그 백년산 꼭대기에 있는 모 빌라 2층 창문을 누가 열더니 김영호 씨 축하해요. 그런데 저는 통장님이냐고. 통장님 감사합니다. 했더니 나 통장은 아니야. 나 문재인 씨 부인이야. 그때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셨잖아요. 네. 차를 약간 돌려서 이제 예, 감사합니다. 뭐 이제 그랬죠. 사모님 감사합니다. 딱 가는데 그건 대표 사모님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아요. 중간에 뛰어내서 막 올라갔어 2층에. 띵동 눌렀더니 누구세요? 그래서 예 방금 전 인사드렸던 저 당선자 김영호입니다. 했더니 뭐라고 그러시면 나 파데마밖에 안 입었어. 못 나가. 그래서 그럼 죄송합니다. 딱 나가시는 제가 계단 하나 내려갔는데 갑자기 문을 탁 여시더라고. 옷을 갈아입으시고 정말 축하한다고. 어저께 저희 사무실로 떡을 보내셨대요. 떡 먹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바빠서 못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는 떡이었는데 막 우리 어머니는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떡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인연이 아주 깊으시네요. 근데 정말 유쾌하시더라고요. 별명 유쾌한 정숙 씨. 예. 제가 낙선됐어도 이렇게 막 저를 유쾌하게 위로해 주셨을 것 같아. 네. 다음에 또 하면 되지 뭐. 네. 아직 나이 젊어. 예. 힘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진짜 어머니 같은 인상 받았어요. 네. 에너지가 좋은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죠. 근데 우리 김정숙 우리 영부인님 말씀하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네요. 네. 가장 많은 시간을 지금 우리 김정숙 여사님 특히 우리 서당캐 나오신다니까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 천사 같으신 분한테 왜 일부 야당 인사들이 자꾸 이렇게 좀 폄하 발언을 하죠? 너무 인기가 좋으니까 좀 시기와 질투인가요? 그런 것도 있는 거. 폄하 발언을 한다는 건 잘하고 계시다는 뜻이죠. 이번에 홍준표 대표와 좀 문제 일으킨 그 여자 최고위원도 난 발음이 사실 잘 안 돼서 이름을 잘 안 불러요. 류여해. 네, 류여해. 그러니까 약간 힘들어 류여해. 네. 그 최고위원도 좀 폄하 발언했었죠. 네,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아유, 이 착한 분한테 왜 폄하를 하네. 네. 자, 그럼 5위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5위는 민주당 당원 150만 돌파. 와, 150만. 150만. 이게 지금 정당 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요. 유럽 정당에서도 당원이 이렇게 권리당원들이 많이 지금 모이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150만. 네, 그리고 특히 유럽은 정당들이 당원이 좀 주는 경향이에요. 그렇죠. 네. 지금 중국 공산당만 들고 있대요. 네. 지금 7천만 명을 넘겼다니까. 그리고 지금 당원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와 연관해서 지금 서울시당이 여러 가지 교육과 연수를 많이 기획을 해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잘하시는 것 같아서 5위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5위에 올리셨다. 네. 이게 지금 사실은 야학당 같은 거죠. 네, 그렇죠. 야학당 같은 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역대 이렇게 정당에서 연수를 그렇게 막 그러니까 회비를 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야학당에 대해서 조금만 설명해 주시죠. 처음 듣는 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아요. 그게 회비를 받아가지고 2월까지, 근데 주로 후보자들이시래요. 선거 출마하실 후보자들이 뭐 홍보라든지 또 정치 전반적인 거, 민주당 역사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는 그런 지방선거 이제 아카데미구나. 그렇죠. 지방선거 아카데미인 거죠. 잘하네요. 네,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니, 그 정당 사상 진성당원이 150만 명 돌파지 정당사에 처음 아닌가요? 근데 이제 아직은 이게 보니까 돈을 안 내셔, 당비를 안 내셔가지고, 그게 진짜로 돌파하는 거는 이제 그 당비가 다 걷어져야지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시겠다고 한 분이 150만. 그렇죠. 자, 우리 청취자 여러분. 빨리 내십시오. 150만 빨리 돌파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150만이 되면 정말 당에서 어떤 걸 해야 될지 고민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원들을 사실 많이 이제 모시고 그쵸. 또 당비도 받고 했으면 그만큼 뭔가를 해드려야 되거든요. 해드려야 되고 또 그냥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분들이 직접 주인이 되실 수 있는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그 고민도 동시에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 그 지역에서도 지금 당원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많죠. 엄청 늘었어요. 저도 온라인 당원 그거 한번 이제 또 우리 번개 한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이제 온라인 당원 번개는 예전에 그냥 뭐 치맥, 그러니까 별 뭐 프로그램도 없이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우리 의식이 너무 높아지셔서 정말 저희가 준비를 잘해서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 그거 정말 이런 거 잘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원들을 초대할 때는 정말 준비를 잘해서 의미도 있고 재미있고 뭐 이런 좀 노하우를 좀 알려주세요. 네. 저희는 이제 내년부터 정기적
그러니까 1년에 2번 정도 아주 이제 4강 정도 짜진 당원 교육 프로그램을 좀 돌리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1년에 2번 정도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책 워크숍을. 그러니까 당원분들이 모이셔서 작년에 한번 해봤는데 좋더라고요. 테이블을 나눠서 앉은 다음에 은평구와 사회와 나라에 있어야 될 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토론해서 정리해서 발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를 뭐 구청에 넘겨줄 건 구청에 넘겨주고 뭐 법안으로 발의할 건 법안으로 좋다. 뭐 이런 식의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작년에 시험적으로 했던 거를 올해는 좀 루틴하게 좀 하려고요. 제가 아는 분이 지금 은평구 거기 당원이시거든요. 근데 여자분이 30대 여자분이신데 정치 이런 쪽 전혀 모르셨는데 이번에 촛불 전국 거치면서 이제 가입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정당 의식을 좀 강화시키는 지금 그런 연수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저희는 그래서 당원들이 지금 뭐 일부 당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그 18세 선거 연령 인하 서명도 받으러 직접 그냥 그분들이 준비해서 하세요? 나가서 하세요. 그리고 그 소녀상 만든다고 또 소녀상 만든다고 열심히 뛰어다니죠. 생각해보니까 우리 지금 비서관 한 명도 은평구 당원이시면 왔어. 아니, 그러니까 내가 보기엔 우연히 지금 박주민 의원이 잘하니까 그걸로 다 가나? 그건 아니고요. 은평이 상대적으로 좀 주거를 구하시기가 아직까지는 서대문 일구도 만만치 않아요. 근데 하여튼 우리 비서관도 박주민 의원님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또 주소지 옮기지 마라 그랬더니 그거 하는데 자기가 앞으로 장관 될 건데 주소지 이렇게 막 하면 나중에 장관 못 될 것 같아서 그럼 주소지 퍼가라 그랬어요. 정말 우리 서울시당도 요새 참 잘해요. 잘하고 계시네요. 네, 우리 서울시당도 진성당원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 주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진짜 좀. 근데 제일 중요한 게 어쨌든 정당 일체감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드시는 거. 그러니까 정말 이 150만 당원이라는 것은요, 우리 군이 60만이잖아요. 3배야. 그러니까. 북한이 100만이잖아. 우리 당원으로도 북한을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어. 근데 이걸 그래서 이 대단하네. 정도 규모의 당원분들이 좀 잘, 지금도 잘 하시고 계시면 좀 더 잘, 그러면 문재인 정부의 공약도 좀 더 많이 더 실천될 수 있고, 사회도 진짜 바꿀 수 있고, 그런 희망이 좀 있어요. 이 당원이 150만 당원이 되니까요. 그 잘못된 언론. 거기에, 그러니까 뭐 정말 오보다, 우리 정말, 그러니까 뭐 언론이란 게 이제 진실을 밝혀내고 그 공개하는 거는 맞는데, 어떤 의도적으로 아주 편파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악의적으로 낸 보도 있잖아요. 우리 당원이 가만히 안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워낙 지금 정치적 각성이 많이 되셔가지고. 200만 당원이면 조선일보 문 닫을 수 있죠, 우리가. 50만만. 그쪽에 있는 한때는 100만 뭐 독자를 했는데 지금 제가 볼 때 30만? 그러니까 뭐 250만만 만들면 더불어민주당의 세상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4위 한번 말씀해 주시죠. 4위는 이제 그 5.59 대선이 12년과 비교했을 때 서울 지역에서 전부 다 민주당이 승리한 결과가 이번에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4위로 뽑았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강남에서도 전부 다 지금 다 문재인 대통령 득표율이 다 앞섰거든요. 그때 그 강남 3구 한번 혹시 통계 있나요? 네, 강남 3구가 근데 그 2012년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 지금 당이 3개가 나와서 이게 국민의당 쪽으로 빠지면서 이게 전체 득표율은 좀 낮아졌지만 어쨌든 자유한국당을 다 이겼어요? 네, 이겼다는 거죠. 서초구가 36.43, 강남구가 35.36, 송파구가 40.3, 강동구가 41.31 해가지고 전부 다 앞섰습니다. 그 서울 전 지역에서 승리했던 이유가 제가 생각할 때는 그 12년에 그 졌던 그 패배의 기억이 결국에는 이제 그 각성을 일으켰던 것 같고요. 그리고 16년 총선 이겼던 게 가장 좀 결정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이 분위기가 내년 지방선거까지 쫙 갈 수 있죠? 그렇죠. 가죠. 가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후보군 예선이 본선이다 보니까 그 후보군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 요거를 좀 잘 관리만 하면 사실 이런 분위기면 강남 3구에 우리가 구청장도 기대해 볼 수 있는데 이제 사실 이제 지금부터 문제 같아요. 저희 당 이제 뭐 지지율이 좋은데 우선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잘해야죠. 잘하고 이럴 때일수록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지지자분들도 우리가 좀 너무 이렇게 승리에 너무 취해 있지 않나, 너무 좀 나태해진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를 하시거든요. 이게 부자 몸조심이란 말이 지금 딱 필요한 것 같아요. 적절한 표현이시네요. 우리는 몸조심은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몸조심이 아니라 우리는 이제
더 전투 모드로 가서 우리 예전에 축구 배고팠던 시절, 네? 네. 우리 야당 때 네. 축구 배고팠던 시절 이때를 생각하면서 지방선거 네. 잘 준비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은평구랑 서대문구도 있는데 여기 다 이겼네요. 네. 누구지요, 근데? 근데 다 이겼어요, 사실. 네. 득표율도 높아요. 높아요? 네. 이제 1, 2, 3위만 남았습니다. 네. 3위. 3위는 이제 적폐청산 수사. 네. 적폐청산 지금 하고 있는 거. 특히 지금 이제 국정농단 재판이 본격화됨으로써 죄가를 지금 가리는 작업이 진행 중이거든요. 네. 이거를 좀 제도적 개혁으로까지 잘 추진해서 좀 네. 마무리를 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지난번 방송 때 우리 적폐청산 수사에 국민들이 거는 기대가 컸죠? 네네, 거의 지금 70%가 다 넘었었거든요. 네. 10월달 조사 결과 보면 한국리서치도 한 70% 나왔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한 것도 77.1% 나와서 네. 지금 거의 전체적으로 적극 적폐청산 관련한 걸 지금 밀어주고 계세요. 네. 찬성 의견이 이렇게 높아요. 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마무리되지 않고 이제 사실 뭐 대통합이나 뭐 이런 것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합은 필요한데 분명히 적폐청산은 마무리하고. 근데 이게 그 지금 보면 적폐청산이 이제 어쨌든 그 권력기관들 예전에 권력기관들 있잖아요. 네. 뭐 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경찰 또 국정원 이런 데가 좀 빨리 이제 네. 좀 정리가 되고 바로 서야 되는데 그거는 시효가 과연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가야 될 길이 멀어요. 많아요. 정말 멀어요. 그리고 지금 국정원 특활비 수사 이런 것도 보면은 지금 다 이게 MB 수사까지 다 연계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올해는 다 이제 할 수 없는 걸로들 돼 있잖아요. 그나마 하나 된 게 그 우병우 수석 구속시킨 거 그거 하나 지금 된 건데 갈 길이 너무 먼 것 같습니다. 새해는 새로운 마음으로 적폐청산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하여튼 역사적으로 잘못된 건 단죄해야 되니까 우리 역사가 그 단죄를 사실 그 온정주의 때문에 단죄를 많이 못해서 이제 이게 계속 이런 일이 반복됐던 거거든요. 하여튼 이번에 적폐는 끝까지 국민들의 또 명령이 청산하라는 거니까 그쵸. 잘 청산을 해야죠. 근데 이제 부패 척결을 위해서 공수처 신설이 시급한 상황인데 또 발목 잡는 데가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이 지금 반대를 해가지고 논의가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저희 적폐청산위원회 기자회견도 좀 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기자회견했죠? 자유한국당 뭐가 두려워서 국민들의 요구이고 이렇게 많은 정당에서 합의한 공수처 설치를 반대하느냐. 신속하게 논의에 나서달라. 이런 걸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죠. 또 적폐청산의 또 가장 큰 산. MB. MB에 대한 수사 새해는 새롭게 시작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지금 그 MB 관련돼서는 여러 혐의로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국정원 댓글 사건, 문학의 블랙리스트, 그 다음에 다스나 옵셔널 벤처스 관련된 주가 조작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는 이제 MB는 포토라인 쓴다고는 봅니다. 쓴다고 보는데 최근에 이제 김관진이라든지 그 주요 길목에 있는 인물들이 이제 구속돼 있다가 풀려나는 등에서 약간 수사가 좀 어려움에 있다는 평가도 나오긴 하는데 결과적으로 포토라인에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많은 증거가 이미 MB를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좀 우울한 얘기는 이제 3위에서 그치고 좀 희망적인 얘기가 2위는 희망적인 얘기인가요? 2위. 2위는 대통령과 당의 고공 지지율. 희망적이다. 일단 이게 지금 이렇게 높은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건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 조금 다른 측면으로 보면 그 지몬미 신드롬이라는 이야기가 또 있더라고요. 지몬미는 뭐예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 근데 이제 그 노무현 대통령. 진보 지금 지지율의 그 핵심적인 지지층들께서 노무현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지키겠다. 그래서 지지율로 보답을 하겠다. 지지율을 해서 지켜드리겠다. 다시는 이런, 속지 않으리. 그런 지금 정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 상당히 좀 당분간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당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그 현재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권리당원이 많이 지금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 지지율이 높긴 한데 그래서 지금 현재
언제 빠질 거냐. 이게 지금 사실은 주요한 이슈거든요. 빠질 걸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니고요. 근데 빠지는 거를 지금 언론은 사실 기다리고 있죠. 언론이? 네네. 빠지긴 빠질 거니까. 네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제 대통령 지지율과 당 지지율의 경우를 보면은, 당 지지율이 좀 먼저 빠지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대통령 지지율은 이 지몬미라는 어떤 정서적인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쉽게 빠질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뭐 빠질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지만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중도와 약한 보수 지지층이 다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거는 어떤 큰 계기가 있으면 올라갈 수는 있는데 이제 저기 동계올림픽 같은 거 그럴 때 또 상승하는데 일단은 현재 수준이 최고점이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에는. 우리는 내리지 않을 거야. 박주민 의원님, 우리 안 내릴 거죠? 네. 아니 저는 뭐 경향적으로 이제 좀 집권 시기가 좀 길어지면은 좀 내려간 경향이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거보다도 저는 내년에 이제 굉장히 많은 이슈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렇죠. 그 이제 이슈 관리들을 저희가 좀 잘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냥 관리하는 걸 넘어서서 좀 선도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개헌, 개헌, 선거제 개편, 정치 개편, 개혁, 정치제도 개선 이런 것들을 좀 주도해서 진짜 많네. 네, 주도해가지고 좀 나가면 충분히 오히려 더 많은 호응도 받을 수 있고 지지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다 어려운 이슈들이어서 진짜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자잘하지 않은 인권적 이슈도 굉장히 많아요. 너무 많죠. 왜냐하면은 이제 묵혀놨던 9년간 묵혀놨던 이슈들이 다 이제 막 나올 거거든요. 정말 2018년도 또 한 번의 이 격동기를.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적폐청산 안에 다 들어있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그거를 넘어서겠죠. 넘어서요? 왜냐하면 개헌이라는 건 미래를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이나 정치제도 개혁은 다 미래를 바라보는 거니까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놓고 이제 싸움이 또 벌어지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게 과거, 현재와 또 미래 이게 다 같이 지금 뭉쳐져서 내년에 이제 이슈화가 되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선순위 잘 정해주고 아까 우리 150만 명의 당원이 뿌리가 돼서 딱 지탱해준다. 그리고 내용들을 150만 당원분이 잘 이해하신 다음에 다 소화하신 다음에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전파를 해줘야 돼요. 맞아요. 그게 우리 또 소단케 역할이고. 문재인 케어나 이런 내용도 이제 잘 이게 전파가 안 되니까 이제 바로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제 바로 약간 틀린 이슈들을 가지고 얘기 나오고. 근데 너무 어려워요, 진짜. 지금 현재 정책들이 너무 어려워요. 좀 그 내년에는 좀 그래서 이런 이슈 대비해서 뭔가 좀 해야 돼요. 묵직한 관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내용 아주 쉽게 해가지고. 특사부대면 알겠어요. 하죠. 하려면 하겠습니다. 정말 내년, 저희가 내년 정말 긴장해야 될 것 같아요. 긴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당원 여러분들도 좀 끝까지 저희 당 지지해 주시고요.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합친 통합정당이 만들어지면 또 변화가 생기나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제가 볼 때는 크게 영향은 있긴 있겠죠. 있는데 크게 미치지는 않죠. 사실은 이번에 조사된 거 잠깐 언론에 나온 거 보니까 한 20%? 국민의당하고 바른당 합치면 16점 몇 프로. 15에서 한 20 사이. 그 사이 정도. 뭐 안철수 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막 엄청난 반등 이런 건 아니던데요. 그게 이제 아마 기초의원 몇 명 더 건질 수 있겠네. 그렇죠? 근데 그것만이라도 이쪽에서는 어쨌든 이제 그 실핏줄이 다 지금 자기네가 저 소속 의원들이 만들어지면 그게 또 바탕이 힘이 되니까요. 그런 생각을 갖고 하는군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1위. 1위는 다 예상하시잖아요. 동동동동동동동.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탄생. 1위를 뽑았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이견이 없죠. 이건 지금 다른 언론사에서도 지금 10대 뉴스 뽑는데 거의 다 1위예요. 1위요? 지금 10대 뉴스 뽑는 시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매체와 공통된 거는 1위밖에 없네요. 1위예요. 뭐 서당키가 10위까지 안 갈 거 아니에요. 다른 매체에서. 다른 매체에서 갑자기 뽑는 거 아니에요? 갑자기 뭐 히어로 김용호 뽑는 거 아니에요? 헤로인 김용호. 원래 그 헤로인 그 11월 달이 원래 연예계에서는 마약의 달이라고. 그래요? 마약 사건이 11월 달부터 터져요. 원래는. 왜? 근데 그거는 뭐 갑자기 그런 얘기를 왜? 그래서 1위 정말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다시 들어도 기쁜 소식이죠. 1위 이제 그
어쨌든 문재인 정부 탄생이 되셨는데 이게 네. 지금 비견이 되는 게 87년에 네. 그 국민들의 그 대투쟁을 하시고 직선제 쟁취한 거랑 지금 많이 비교가 되고 있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직선제라는 제도 개혁을 국민들께서 쟁취를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문재인 정부 탄생은 사실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탄생시킨 건 아니잖아요. 그럼요. 그게 지금 네. 국민들께서 탄생을 시키셨고 주도를 하셨고 그래서 이게 지금 제도화 작업을 가야 되고 네. 그거를 정치인들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네. 지금 좀 전에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우선순위도 잘 잡아야 되고 이슈가 지금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거가 사실은 이제 정말 중요한 과제예요. 문재인 네. 정부의 탄생과 함께 나온 과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주어진 시대적 소명 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중앙 집권화된 그 권력 체계를 네. 바꾸는 게 문재인 정부의 소명이 아닐까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이 주인되고 나라가 나라다운 나라.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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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 정도로 정리하면 되겠죠. 네, 네. 문재인 정부의 또 성공이 대한민국의 성공으로 이제 이어질 텐데 우리 국회 역할도 꽤 중요하죠. 너무 네. 중요하죠. 네. 꽤가 아니라 정말 절대적으로 절대적이죠. 중요한데 예. 거기에 중심에 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왜 그러세요? 의원님 왜 빠지세요, 지금? 왜 그러냐면 그래서 별명 저는 생겨요. 캐릭터를 저는 빨리 까치거든, 까치. 저는 은혜를 받으면 머리로 종을 쳐요. 네, 머리로 종을 치는 까치와 같은 사람이에요. 오늘 캐릭터가 나왔네. 네, 까치. 까치 하면 옛날에 또 오해성. 네네. 엄지, 네, 까치. 난 내가 좋아하는 거는 뭐든지 할 수 있어. 우리 방송이 맞는데요? 시사 방송에서 점점 오락으로 가고 있어. 네, 우리 문재인, 우리 정부를 위해서 우리 박주민 의원님 내년에 계획 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는 크고 작은 이슈들 네. 그리고 9년 동안 묵혀 있었던 여러 이슈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네. 개헌 정국과 함께 네. 터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좋네요. 네. 네. 그걸 돌파하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원분들을 중심으로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잘 소화돼서 전파되고 지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식 소매상 같은 역할을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이렇게 해서 당원분들한테 많이 얘기해드리고 또 당원분들도 그걸로 또 싸우시고 알기 쉽게 이해하고. 그런 역할. 지식 소매상. 전국을 보부상처럼 다니는 거죠. 방송 준비 뭐 요새 많이 하는데 전국 공부하고 방송 준비하고 요새 국회 좀 뜸하게 잘 안 보이시나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아유, 오늘도 하루 종일 국회하고 기어 왔다 갔다 근데 했어요. 방송 준비 요새 잘하세요. 참 잘하셨어요. 네. 그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문재인 케어도 어렵지만 어려워요. 네. 요즘에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주말 할증과 연장 근로 할증에 중복 할증이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최저임금 인상이 어떤 효과를 볼 그럼요. 것이냐. 이런 아동수당. 아동수당. 너무 이슈들도 많은데 다 내용이 좀 복잡하고 복잡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풀어가지고 네. 잘 대응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남북 평화는 왜 중요하냐. 중국과의 관계는 왜 중요하냐. 그렇죠. 뭐 중국과의 관계 좋아지는 거 막 얘기했더니 막 자유한국당이나 저쪽에서는 막 그게 한미동맹 오히려 포기한 거 아니야. 포기한 거 이런 아니에요. 얘기도 나오고. 조공 네. 외교, 4대 외교. 네. 정말 그 내년에는 너무나 많은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개헌만 해도 개헌에 대한 내용을 또 전파해서 또 국민분들 동의를 또 얻어내야 되고 선거제 개편도 진짜 사실 너무 국민분들의 동력이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20대 국회가 정말 과반만 됐으면 뭐 개혁 입법부터 우리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많은 정책들이 참 순탄하게 갈 수 있는데 저들이 지금 있으니까 말이죠. 네. 하여튼 우리 박주민 의원님한테 거는 기대가 제가 거는 기대가 아니라 국민이 거는 기대가 클 겁니다. 네. 왜 그러시죠? 네, 고맙습니다. 까치는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네. 의원님은 내년에 어떤 활동을 의원님 보여주실 계획이신가요? 의원님 잘 따라다니면서 저도 이제 지식 소매상 같이 하시려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지식 소매상. 지식 슈퍼마켓. 슈퍼마켓이요? 슈퍼마켓이면 아니 전 도매업자 할게요. 내 지식을 도매로 넣을게요. 근데 정말 좋은 말씀이신데요. 저도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막 똑똑하다고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좀 많은 분들이랑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말 좋은 뭐 아이디어도 받고 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는 더 많은 분들을 만나서 그러니까 법안도 저 혼자 법안을 낼 생각이 아니라 많은 분들한테 지혜도 빌리고 또 사회적 약자들 찾아가서 그분들의 어려운 거 현장에서
우리가 체험하고 또 법안 만들고 또 제도 만들고. 집단지성. 네, 집단지성. 네. 그래서 만약에 생각 있으시면 네. 뭐 좀 생각 있어요. 뭉쳐가지고 우리 네. 전국 돌아다니자고요. 좋죠. 그래서 특히 이제 험지들. 네. 우리 당이 약한 네. 곳들이 있어요. 경남이나 경북 쪽에 그쵸. 그런 쪽 네. 중심으로 좀 해가지고 네. 좀 당의 정책도 홍보하고 뭐 이런. 그 팀 이름은 까치 팀이네요. 까치. 설날은. 예. 지금까지 서당회가 선정한 2017년도 10대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혹시 이은영 소장님 못하신 말씀 있으세요? 아니 제가 이걸 뽑다 보니까 정체성이 혼란이어가지고 거의 서울시당 당직자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좀 그런데 당직자 아니셨어요? 어쨌든 이제 쭉 뽑아놓고 보니까 할 일이 너무 많구나. 너무 많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의원님들이 40대, 50대신데 이분들이 주축이 돼서 대한민국을 새롭게 만들어야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박주민 의원님 정말 개헌에 대해서 한 번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개헌이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예? 근데 우리 국민들은 이제 개헌 그러면 뭐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고 좀 지금 관심이 좀 많이 없어요. 네. 개헌 왜 중요합니까? 개헌은 사실 나라의 틀 그중에서 이제 골격에 해당하는 그렇죠. 국이라는 거거든요. 당연히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미치죠. 네. 그리고 또 한 번 개헌을 하면은 보통 몇십 년간. 그렇죠. 그러니까 개헌은 약간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은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어딜 가도 우리는 법 테두리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법의 한계를 정하는 게 다 헌법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가장 중요한 우리가 마시는 공기와 같은 법을 우리가 만드는 거니까 개헌에도 관심을 주시고 더불어민주당의 개헌 국민 여러분들과 청취자 여러분들이 적극 지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품격 용기 있는 방송 서당회 33번째 방송 2부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유익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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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광역위원 기초위원이 있는데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다니지 않아요, 혹시? 요즘에 보면 진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나서겠다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많죠.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장 후보도 더불어민주당 후보들만 그쵸. 좀 거론이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예선이 본선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당선 선거 승리 전망도 지금 66%예요. 66%. 네. 그러면 이제 그 내부 경쟁은 굉장히 치열해질 가능성이 높겠네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내상을 입고 결집 단결을 못하면은 좀 위험해질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저희가 지난 대선 때도 보면 이제 내부 경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룰과 문화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많이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크게 뭐 내상 이런 거 없이 잘 되지 않을까. 그 우리 거론되는 후보 다시 한번 불러줘 보세요. 좀 빠지신 분이 한 분 있어서. 가나다 순으로요. 그냥 마음대로 불러주세요. 민병두 의원님, 박영선 의원님, 박원순 시장님, 정청래 전 의원님, 전현희 의원님, 그다음에 우상호 이인영 의원. 네, 우상호 이인영 의원님. 네. 서울시장 후보가 정말 지방선거의 꽃인데 그렇죠. 자유한국당은 지금 뭐 거론되는 사람이 있나요? 자유한국당은 현재 거론되는 분이 지난번에 잠깐 얘기한 것처럼 홍정욱 전 의원을 염두에 둔다 이 정도 그런 지금 얘기 많던데요. 네. 근데 본인은 제가 그 홍정욱 의원 제가 베이징에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홍정욱 의원 아는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회사 일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대요. 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 나오기는 쉽지 않죠. 네, 그 황교안 전 총리도 지금 거론은 되는데 차라리 나와줘 황교안. 심판 받아. 확실히 심판 받아. 진짜 나왔으면 좋겠어. 네? 심판 받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우리 여기 모든 나오신 우리 이윤영 수장님, 박주민 의원님 뭐 우리가 이제 공정한 방송이잖아요. 네. 하지만 개인적으로 혹시 지지하는 분 계세요? 그거는 이제 마음속에만. 근데 인기 있는 거죠. 여기 앞으로 이제 요거 특집을 좀 만들어야 되시지 않나요? 네. 우리 서당회가 내년에 가장 중요한 오늘 2부에서 서당회가 선정한 올해 10대 뉴스를 가지고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10대 뉴스 선정 기준이 뭐였나요? 선정 기준 제가 선정을 했는데 혼자요? 네, 그냥 주관적 기준으로 매우 주관적이고 편파적이다. 예.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네. 예. 워낙 여론조사를 전문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관적이라 하더라도 굉장히 객관적일 근데 아까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여론조사도 주관적으로 하시잖아요. 그게 농담이라고 하고 계속 그러시면. 아니, 지방선거 때 필요하시면 연락주세요. 아, 농담이에요. 정말 이거 치명적으로 이미지 나빠질 것 같아. 네, 정말 죄송합니다. 이거 좀 삭제해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근데 하면 할수록 재밌어서. 네. 네. 그럼 하나씩 좀 소개해볼까요? 예. 네. 10위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음양. 두두두두두두두. 네. 10위. 네, 10위는 서당캐 1주년. 예. 야, 서당캐. 네, 10위입니다. 네. 상당히 주관적이다. 상당히 죽이다. 히로인은 역시 김영 의원님. 아유, 이렇게 히로인이 아니라 히어로라고 해야 되는? 네, 죄송합니다. 난 헤로인인 줄 알았어, 헤로인. 히로인은 여자인가요? 여성을 얘기하는 아니, 건데. 전 헤로인인 줄 알았어요. 헤로인. 네, 히로인. 근데 지금 네.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네. 김영 의원님 그 캐릭터가 없으셔갖고 네. 캐릭터가 있으시면 이제 서당캐가 더 팍팍 클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안규백 시당위원장님 취임도 같이 10위에 올렸습니다. 네. 이것은 뭐 그러니까 사장님에 대한 예우. 네. 안규백 시당위원장님이 우리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위원장님이세요. 그렇죠. 네. 예. 삼선이시죠. 여기에 그렇게 써져 있네요. 최고위원 승계 가능성 한층 더 힘 실리는 서당캐. 네. 그러면 우리 지도부가 되는 거네요. 아니 이거는 네. 지금 뭐 그냥 그러지 않을까 전망입니다. 예. 거의 확실시되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이제 서당캐가 더 힘이 실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이렇게 네. 되면은 뭐 서울시당 공식 팟캐스트가 아니라 진짜 전국 네. 공식 중앙당 팟캐스트가 공식 되겠네요. 네. 그럼 뭐- 우리는 뭐 진짜 내가 아까 왜 서울시당 얘기를 했지? 네, 더불어민주당 공식 팟캐스트 이렇게 서당캐. 되면 지원이 더 세지는 겁니까? 굉장히 세지죠. 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전국의 의원님들 지역구 두신 의원님들 다 나오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도 뭐 전국에서 다 다 나왔죠. 나오네요. 뭐 제주도, 강원, 이런 우리 후보들에 네. 관련돼서 많은 정보들이고 또 우리 후보가 서울시장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렇죠. 네, 우리 편파적인 방송, 네. 네. 승리 방송, 더불어민주당 승리 방송 해야죠. 네. 여기가 돼야지 잘 돼야지 이제 그 구청장 선거까지 다 이어지잖아요. 그럼요. 예. 그래서 뭐 내년에는 구청장 후보분들도 직접 모셔서 네네. 뭐 그 지역 얘기 좀 아. 깊게 좀 들여다보려고 그래요. 아, 네. 예. 네. 어떻습니까? 뭐 좋은 계획인 것 네. 같아요. 네네. 그리고 서울시장 후보도 뭐 기회 되면 모셔서 뭐 토론회 같은 거. 네. 여기서 토론회면 싸움 나잖아. 토론회 아니라 한 분 한 분 불러서. 한 분 네. 한 분 불러서. 토론회는 아마 저희가 아니라 단 많이 시당 많이 하죠. 참여해서 하겠죠. 네. 네. 많이 시장 참여할 기대되네요. 거예요. 네. 자, 그럼 8위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8위는 지금 이제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거를 제가 8위로 올렸는데요. 네. 일단은 이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경제가 네. 또 안정되게 관리가 되고 있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피치사에서 네. 한국 신용 등급을 유지하는 걸로 AA-로 네. 그것도 지금 그 북핵 리스크가 잘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경제에 영향을 받고 있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북핵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현재 이제 문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 중도층이 있잖아요. 네네. 그 중도층 같은 경우는 이 북한 이슈에 굉장히 좀 민감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걸 잘 관리함으로써 문 대통령의 지지율 70%가 유지가 되는 그 동인도 같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는 게 굉장히 잘하고 계신 점에서 8위에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저희 더불어민주당이 이제 뭐 지지율이 워낙 높고 문재인 대통령에 네. 대한 뭐 국민들의 인기가 높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막 흠집을 내고 싶은데 네. 흠집을 내고 싶은데 잘 안 나니까 그렇죠. 외교 안보 쪽에 그렇죠. 계속 집중적으로 공격하는 것 같아요. 네. 일부 때 우리 그 중국 이야기도 했지만 네, 네, 네. 그러니까 외교 안보가 워낙 지금 복잡한 구도인데다가 네. 박근혜 정부에서 그 4대 강국 외교를 완전히 망쳐놨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다 지금 북한의 핵. 그러니까 이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걸 근데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 네. 계속 변수가 생기거든 여기에.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그 허점, 네. 그 약점을 엄청나게 노리는 거죠. 이게 문재인 대통령의 약점이 아니고 우리가 막 지금 들이닥치는 우리 국면인데 네. 이거 사실 외교안보는 자기들도 집권 당일 때 외교안보에는 뭐 정당 뭐 초월하자 이런 얘기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너무 외교안보 쪽에 그냥 발목 잡기, 흠집 내기 이게 정말 국익에 도움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리고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끼어 있어서 이걸 네. 도대체 어떻게 풀어나가실까가 참 궁금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좀 걱정도 많이 됐는데 네. 어쨌든 이걸 이렇게 순차적으로 잘 풀고 계시더라고요. 네. 미국을 먼저 풀어놓고 또 중국 이번에 가셔서 또 풀어놓으시고.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4대 강국을 우리 꼼꼼한 방송. 네. 네. 미국 문제는 좀 어떻습니까?
미국은 아무래도 원래 이제 제일 걱정 많이 했던 게 여기 이제 민주 정부가 들어섰는데 미국은 또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서 이 정책적인 그 컬러가 달라서 더군다나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좀 되게 그 예측이 좀 가능하지 않은 분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서 잘 될까 걱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방한하셨을 때도 보니까 굉장히 잘 대응을 하시고 관리를 잘 하시더라고요. 한미 정상회담도 뭐 긍정적으로 잘 끝나서 그러니까 미국 문제는 그래도 이제 뭐 미국의 선제 타격이나 이런 확인되지 않는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께서 그것을 확실히 이제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이 동의하지 않는 한 선제 타격은 없다. 그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제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이제 대한민국에 대해서 신뢰를 보내고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좀 안정감을 이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 문제는 뭐 일부에서 했으니까 언급하지 말고 우리 러시아 특사. 러시아 관련돼서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전 정부에 대한 실망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또 여러 채널로 또 만나고 이러시면서 그 신뢰가 많이 회복이 되고 있고요. 특히 이번에 그 북방경제위원회라고 아시죠? 송영길 위원장님. 그게 사실은 러시아와의 만남에서 푸틴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그렇죠. 다 나왔죠. 근데 이 서울시당이 붙으니까 서울시 의원님들만 나오시는 걸로 좀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서울시당이라고 그러니까 청취자들도 서울시에서만 듣는 줄 알아요. 정말 그렇더라니까요. 뭐 전국 방송이죠. 그렇죠. 해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웨덴에서 듣는 스웨덴에서 들었죠. 그 제가 댓글을 보니까 김용호 의원님 그 약간 별명 하나 나온 게 있더라고요.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못 봤는데. 소스윗이라고. 그 누가 이렇게 소스윗 김용호 의원님 이렇게 나와. 근데 한번 별명 1위를 하나 올려놔 보세요. 엄청 스윗하다 이런. 그런가 봐요. 지역 구민이 올리셨는지 모르겠는데. 왜 그랬을까? 핫한 사람인데. 본인이 올린 거 아니에요? 너무 잘 알아. 우리 조직이 어떻게 알았지? 너무 잘 알아. 뒷조사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9위도 소개해 주십시오. 동동동동동동 9위는 이제 지금 서울시장 경선이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는 게 9위에 올렸습니다. 근데 몇 개를 안 남았죠? 몇 개 안 남았고요. 사실은 내년 지방선거의 꽃은 역시 서울시장 선거거든요. 근데 지금 당내에서 자천 타천으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출마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경쟁이 좀 과열될 수 있어 보입니다. 그 후보들 거론되는 후보들이 좀 누구세요? 일단은 그 박원순 시장님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청래 전 의원님, 박영선. 두 번째로 그러니까 이 굉장히 주관적이야. 이제 가나다 순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가나다 순으로 민병두 의원님, 그다음에 박영선 의원님, 그다음에 정청래 전 의원님, 그다음에 전현희 의원님. 그럼 정청래 의원 2번 불렀어요. 다 속을 알고 있지. 그러게요. 우상호 의원님도 나오신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은 좀 표명을 잘 안 하셔가지고. 이인영 의원. 이인영 의원님도 거론되고 있어요. 또 거론은 되긴 하시죠. 거론은 되는데 최근의 행보를 보면 아니신 것 같은 느낌이. 물론 또 혼날 수도 있겠는데 내가 언제? 이러면서. 지금 이제 많은 고민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저희가 지역을 다녀봐도 그 뭐 우리 박주민 의원님 지역도 비슷할 텐데 구청장